유럽을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이탈리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국익 중심 자주국방 외교 정책을 제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미국과의 경제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전시작전 통제권 회복 등을 통해 자주국방 역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평화유지활동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올해 전반기 유엔 삼각협력 공병의무훈련이 마무리됐습니다. 특히 올해는 참여 규모와 훈련 과목이 대폭 확대됐습니다. 부산 해군기지에서 제1회 해군작전사령관배 드론 축구대회가 개최됐습니다. 전국에서 모인 해군 드론전사 시범부대 장병들은 그동안 갈고 닦은 드론 조종 실력과 팀워크를 뽐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국군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FN 국방뉴스 시작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탈리아 국빈 방문 기간에 공개된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나라 외교 안보 정책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했습니다. 미국과의 경제 협력은 강화하되 안보 분야에선 자주국방 역량을 확대하는 이른바 국익 중심 자주국방 외교의 방점이 찍혔습니다. 보도에 송민아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현지 시간으로 11일 이탈리아 일간지 코리에라 델라 세라와의 인터뷰에서 기존의 안미 경중 접근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안보는 미국과 경제는 중국과 한다는 접근 방식 대신 변화한 국제 질서 속에서 국익에 기반한 새로운 외교 전략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안보 분야에선 한미동맹이 여전히 우리 외교의 기본축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다만 변화하는 안보 환경에 맞춰 우리 스스로의 대응 능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동맹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전시작전 통제권 회복과 국방 투자 확대를 통해 자주국방 역량을 강화하고 동맹에 기여하는 신뢰 가능한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첨단 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미국과의 경제 협력을 확대하는 것이 우리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요소라고 평가했습니다. 동시에 중국에 대해서는 한국의 핵심 교역국이자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국가라고 언급했습니다. 즉 경제 분야에서도 특정 국가에 치우치기보다 전략적 균형과 실용적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되는 대목입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조 아래 변화하는 국제 환경 속에서 국익 중심 외교와 자주국방 기조를 바탕으로 새로운 외교 안보 전략을 구체화해 나간다는 구상입니다. 국방뉴스 송민아입니다. 우리나라와 이탈리아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었습니다. 이탈리아는 방산과 우주항공 분야의 강자인 만큼 관련 분야 협력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안재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린 국빈 방문 공식 환영식. 세르지오 마타렐라 이탈리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이재명 대통령은 양국 관계를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대통령님과 저는 우리 양국 관계를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로마에서 열리는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이 방산과 우주항공 등 양국 기업이 다양한 분야에서 성장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이미 진행 중인 협력은 더욱 발전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양국의 우주청은 지난해 체결한 MOU를 바탕으로 우주 위험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는데 위성 정보와 같은 전략적 소통이 더욱 강화될 전망입니다. 우주와 항공 그리고 인공지능 등 8개 분야에서 진행하고 있는 공동 연구 과제도 지속 추진됩니다. 마타렐라 대통령은 한국의 리더십을 높이 평가하며 양국의 제조 산업의 협력 가능성을 내다봤습니다. All'eccellenza dell'industria coreana in tanti settori sussistono condizioni di complementarietà per i nostri sistemi produttivi per sviluppare nuove collaborazioni industriali.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이탈리아와 함께 유엔 평화유지군을 파병 중이라며 평화를 위해 협력을 지속해 나갈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탈리아는 유럽 주요 방산 강국 가운데 하나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넓히고 있는 만큼 이번 협력이 K방산의 새로운 수출 동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국방뉴스 안재현입니다. 한미가 제6차 핵협의그룹 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했습니다. 한미 핵협의그룹 회의는 김응철 대한민국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로버트 수퍼 미합 중국 전쟁부 핵억제 YMD 대응정책 부차관보 공동 주관으로 개최됐습니다.
이번 회의는 북한의 핵 미사일 능력이 고도화하고 변화하는 안보 환경 속에서 한미 동맹과 핵 확장 억제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양측 대표는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고 핵 위기 시 협의 절차와 대비 태세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지난달 4일 시작된 전반기 유엔 삼각협력 공병 의무 훈련이 마무리됐습니다. 육군 1115 공병단과 의무학교에서 6주 동안 진행된 훈련에는 한국과 호주, 일본 교관과 13개 나라 교육생 등 90여 명이 참가해 지난해 40여 명 참가했던 것보다 규모를 키웠습니다. 훈련 과목도 기존 공병장비 훈련에 더해 위험성 폭발물 식별 훈련과 급조 폭발물 관리 훈련, 현장 의무요원 교육이 추가돼 모두 4개 과목이 운영됐습니다. 유엔 삼각협력 프로그램은 유엔과 기술지원국, 병력 공여국이 협력해 평화유지 활동 인력을 양성하는 훈련으로 2023년부터 실시되고 있습니다. 최근 재난 대응과 인프라 복구를 담당하는 공병 분야에서 국제 협력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우리 군도 2026년 전반기 UN TPP 공병 훈련에 참여하며 다자 간 군사 협력과 평화 유지 역량 강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광석 국방부 국제정책관과 함께 이번 훈련의 의미와 우리 군의 역할을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먼저 이번 UN TPP 공병 훈련, 즉 UN 삼각협력 공병 훈련이 어떤 훈련이고 또 우리 군이 참여하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네, 유엔 삼각협력 공병 훈련은 지난 2021년도 서울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에서 선언한 우리 국방부의 5대 공약 중에 하나입니다. 2026년도 전반기에 공병과 의무 훈련의 그런 이 장애 역할로서 한국, 호주, 일본 이렇게 3국에서 온 교관들이 방글라데시나 파키스탄이나 여러 그 병력 공여국에서 온 장병들을 함께 교육하고 훈련하게 됩니다. 이러한 훈련을 통해서 우리나라는 아주 선진적인 기술 공여국으로서 자리매김을 하고자 합니다. 네, 공병 분야는 전시뿐 아니라 재난 대응과 평화유지 활동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훈련을 통해 어떤 역량을 중점적으로 강화하게 됩니까? 네, 이번 훈련은 단순한 기술의 전수를 넘어서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창출할 수 있도록 그런 숙련된 장비의 운용 역량을 배양하고 나아가서는 이를 직접 가르칠 수 있는 교관으로 양성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훈련을 통해서 양성된 이런 전문 인력들이 각국의 미래의 평화유지 활동의 어떤 핵심 자산으로서 운용할 계획입니다. 특히 다국적군이 함께 참여하는 만큼 상호 운영성 또 협력 체계 구축이 중요할 텐데요. 현재 우리 군의 국제 협력 수준 어디까지 왔다고 보십니까? 레바논에서 우리 활동 중인 동명부대나 남수단에서 우리 활동 중인 우리 한빛부대의 예와 같이 우리 군의 평화유지 활동에 대한 그 역량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그런 인도적 지원 및 민군 작전 능력을 수행할 수 있다라는 것을 입증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유엔과 협력해서 이런 표준화된 그런 교육 커리큘럼을 직접적으로 개발하고 우수한 장비를 기반으로 해서 다국적 군의 어떤 그런 공동의 작전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하는 데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계속 이 프로그램을 발전시키고 운영해 나갈 예정입니다. 여러 언어와 문화가 다른 그런 다국적 장병들이 또 한국뿐만 아니라 호주와 일본의 이런 또 여러 국가에서 온 교관들로부터 체계적인 교육을 받으면서 이미 현재 그 상당 수준에 올라 있는 그런 상호 운용성이 훨씬 더 또 고도화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번 훈련이 향후 유엔 평화 유지 활동이나 군의 재난 대응 역할에 어떤 계기가 될 것으로 보십니까? 네, 이번 훈련은 전년도에 대비해서도 참여국도 많이 늘었고
교육 과목도 공병뿐만 아니라 여러 의무 그리고 다양한 방향으로 좀 더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우리 군의 입장에서는 이번 훈련을 통해서 이를 성공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경험이 앞으로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기술 및 훈련 분야를 통한 UN 평화유지활동 기여를 확대하는 데도 귀중한 자산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광석 국방부 국제정책관과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공군이 청주기지에서 실전적인 공중위협 대응 절차를 숙달하는 2026년 소링 이글 훈련에 들어갔습니다. 소링 이글 훈련은 전평 시 발생 가능한 다양한 위협 상황을 가정해 공군의 공중작전 능력을 향상시키고 전투 대비 태세를 점검하는 연례적 공중종합 훈련입니다. 12일부터 오는 19일까지 진행되는 훈련은 적의 공중지상 위협에 대한 대응 능력을 높이고 다양한 공중전력 간 통합작전 수행 능력을 발전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됩니다. 국민주권정부 출범 1년을 맞아 병무청이 지난 1년간의 주요 정책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병역 이행의 공정성을 높이고 입영 준비 부담은 줄이는 한편 청년 건강 관리와 첨단 산업 인재 육성 지원도 확대했습니다. 신소진 기자입니다. 병무청이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공정한 병역 이행 기반 강화와 청년 지원 확대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병역 판정 검사 과정의 본인 확인 강화입니다. 기존에는 신분증 사진과 얼굴을 육안으로 대조했지만 올해부터는 키오스크 기반 얼굴 인식 시스템을 도입해 본인 확인의 정확성을 높였습니다. 병역 기피자 정보 공개도 한층 촘촘해졌습니다. 주소 공개 범위는 건물 번호까지 확대됐고 국외 여행 허가 의무 위반자의 여행국 정보도 공개됩니다. 청년들의 입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이어졌습니다. 모집병 선발 과정에서 일부 특기를 제외한 면접이 폐지됐고 올해 하반기부터 공군 일반병은 고득점 경쟁 대신 무작위 공개 추천 방식으로 선발합니다. 입영 연기 절차도 간소화됐습니다. 대학 진학 예정이나 출국 대기 사유의 입영 연기 신청은 자동 처리 체계로 바뀌면서 결과를 즉시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청년 건강관리 지원도 확대됐습니다. 병역 판정 검사 건강검진 결과를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됐고 우울증 등 정신건강위험군을 조기에 선별해 상담과 치료를 연계하는 지원 체계도 마련됐습니다. 국가 미래산업을 뒷받침하기 위한 지원도 넓어졌습니다. 병무청은 반도체와 2차 전지, 바이오 등 국가 첨단 전략 산업 분야 산업 기능 요원 배정을 300명에서 500명으로 늘리고 AI와 방산 분야 연구기관에 대한 우대도 높였습니다. 홍소영 병무청장은 청년의 건강한 병역 이행을 지원하고 국민이 신뢰하는 병역제도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뉴스 신소진입니다. 해병대 사령관배 저격수 경연대회가 해를 거듭할수록 그 규모를 키우고 있습니다. 전 세계 내로라 하는 저격수들이 열띤 경합을 펼친 끝에 우리 군이 우승을 차지했는데요. 이번 대회는 처음으로 대물 저격총 종목이 도입돼 참가자들의 전술적 저격 역량을 폭넓게 검증했습니다. 차성효 기자의 보도입니다. 바늘구멍처럼 좁은 사격구 너머 아득히먼 표적이 놓여 있습니다. 저격수들은 모든 감각을 일깨워 단 한 발의 명중을 노립니다. 해병대가 포항 수송사격장에서 제5회 해병대 사령관배 저격수 경연대회를 열었습니다. 2022년 시작된 경연대회는 2024년 미 해병대 저격팀이 참가하면서 국내 최초의 연합합동 저격수 경연대회로 발전했습니다. 올해는 한국군 해병대와 육해군 경찰은 물론 미국과 필리핀, 태국 등 국내외 38개 팀이 참가해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졌습니다. 특히 이번 대회에는 기존 7.62mm 대인 저격총 종목에 더해 12.7mm 대물 저격총 종목이 처음 신설됐습니다. 참가자들은 대물 저격총 운용 능력을 평가받으며 다양한 전장 상황에 대한 대응 역량을 겨뤘습니다. 이번 대회를 통해 국내외 정예 저격수들과 선의의 경쟁을 펼치고 서로의 경험과 노하우를 교류할 수 있는 뜻깊은 계기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병대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고
국내 저격 분야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회장 내에는 얼굴과 상반신 등 다양한 형상의 표적뿐만 아니라 다수의 허위 표적이 설치돼 참가자들의 전술적 저격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됐습니다. 또 종합전술 사격과 퇴출 사격에서는 최근 전장 환경의 핵심 위협인 적 드론 대응 사격을 비롯해 고층 건물을 활용한 초저각 사격 등 난도가 높은 과제가 부여됐습니다. 이번 경연대회에서는 육군 701 특공연대가 가장 우수한 성적을 거둔 팀에 선정됐고 미 해병대와 육군 703 특공연대, 해군 특수전전단, 해병대 특수수색여단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The range facility itself was challenging with the terrain, being mountainous terrain, different winds, so it definitely provided a lot of challenges for us that we're not used to back in the States. Overall, it was an awesome experience shooting out here, and hope to come out here again next year. 해병대는 앞으로도 연합합동 저격수 경연대회를 이어감으로써 서로의 저격 기술을 공유하고 정예 저격수 양성을 위한 붐조성 기회를 마련해 나갈 예정입니다. 국방뉴스 차정유입니다. 우리 군은 미래 전장의 핵심인 무인체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해군 작전사가 제1회 해군 작전사령관배 드론 축구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드론볼이 빠른 속도로 경기장을 가로지릅니다. 상대 수비를 피해 원형 골대를 통과하자 환호성이 터져나옵니다. 11일 해군 작전사령부가 부산 해군기지 실내체육관에서 제1회 해군 작전사령관배 드론 축구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우리 군의 50만 드론 전사 양성 계획의 일환으로 장병들의 드론 활용 역량을 높이고 동아리 활동을 통한 활기찬 병영 문화를 조성하고자 마련됐습니다. 드론 축구는 가로 8m, 세로 4m, 높이 3m 경기장에서 둥근 모양의 플라스틱 외골격에 둘러싸인 드론볼을 이용해 상대팀의 골대를 통과시켜 득점하는 경기로 조종 숙련도와 팀워크가 중요한 스포츠입니다. 대회엔 해작사 예하 해군 드론전사 시범부대 9개 동아리 선수단 63명이 전국에서 모여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발휘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단순 동아리 활동을 넘어 장병들이 직접 무인체계를 경험하고 도전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부대는 앞으로도 유무인 복합체계 기반의 미래 해양전장을 선도할 전문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드론 축구! 국방뉴스 이채원입니다. 썩은 나무로는 조각을 할 수 없다는 후목 불가조의 정신으로 12.3 불법 계엄에 과오를 싣는 개편안이 마련됐습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방첩사령부 해체를 발표한 겁니다. 이와 함께 북한의 도발 움직임도 있었는데 우리 군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철저한 대비 태세를 유지했습니다. 먼저 방첩사 해체 내용부터 보시죠. 국방부는 과거 보안사와 기무사, 방첩사로 이어져 온 군 정보기관의 권력형 임무를 전면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안 장관은 뼈를 깎는 인적 쇄신과 민주적 통제 강화를 통해 군의 명예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방첩사를 해체하고 방첩, 보안, 안보 수사 기능을 분산하겠습니다. 첫째, 권력기관의 수단이었던 동향조사, 인사첩보, 세평 수집과 같은 정보기관의 고유 업무가 아닌 불법 비리 정보 수집 등 권력형 임무 기능은 전면 폐지하겠습니다. 둘째, 방첩, 방산 관련된 정보활동과 방산 사이버 보안 등의 업무를 창설하는 국방 방첩본부를 신설하고 이번 개편에 따라 군내 보안은 국방부 보안지원단에서 안보수사는 국방부 조사본부가 하게 됩니다. 육군 장병의 사기를 증진시키기 위해 제복의 디자인을 바꾸는 작업도 시작됐습니다. 육군 제복이 새롭게 디자인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육군은 정체성과 품격을 반영한 제복 발전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고요. 전문 기관과 공동으로 디자인 연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제 뭐 다 끝났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셔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현재 연구를 착수해서 나가는 단계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북한 강건함의 시험 항해와 관련해 우리 군의 대비 태세를 묻는 질문도 있었습니다. 북한 김정은이 지난 4일 강건함의 항해 시험에 이제 참관하면서 해군력과 핵 전쟁 억제력 강화를 선전했습니다. 지금 일각에서 해당 구축함에서 핵무장 가능성에 대한 언급이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은 북한의 주장이라고 인식하고 있고 우리 군은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대응할 수 있는 확고한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항해도 시험 항해 성격으로 저희가 평가하고 있고요. 황골 탈퇴의 자세로 우리 군은 매일매일 신뢰 회복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국방뉴스 김효진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사실상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번 주말 유럽에서 서명식이 열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가 하면 미국이 우리나라에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판매를 승인했다는 소식도 나왔습니다. 한 주간의 국제 안보 이슈 이민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종전 협상이 최종 문서 조율 단계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시간 12일 백악관에서 열린 포고문 서명식에서 이란과 훌륭한 합의를 이뤘다라며 이번 주말 유럽에서 서명식이 열릴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We just made a great settlement of the war with Iran, and we're going to be subject to finalization of documents, which should get done over the next few days. Probably have a signing maybe in Europe. 또 이란 최고 지도부가 협상안을 승인했다고 설명하며 당초 예고했던 추가 공습 계획도 취소했습니다. 미 측에 따르면 서명식엔 벤스 부통령이 참석할 예정이며 합의가 체결되면 호르무즈 해협도 즉시 개방되게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합의의 핵심으로 이란의 핵무기 보유 금지를 꼽았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 갈등이 군사 충돌 국면에서 외교적 해결 국면으로 전환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미국이 한국에 약 4,400억 원 규모의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판매하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판매 대상은 AIM-120C-8 암람미사일 70기와 관련 장비, 예비 부품 등입니다. 미 국무부는 이번 판매가 한국의 방공 능력을 강화하고 현재와 미래 위협에 대응하는 역량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을 뒷받침하는 주요 동맹국인 한국의 안보 강화 차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이번 결정은 한미연합 방위태세와 공중전력 운용 능력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 위클리 외신 이민형입니다. 이어서 오늘의 국방단신 전해드립니다. 육군 특수전사령부 비호부대 사우라비 대대가 강원도 홍천군 일대에서 내륙 종합 전술훈련을 펼쳤습니다. 특전대원 150여 명은 지난 1일부터 12일까지 고공 강화와 야간 첩보 수집, 특수정찰 등 강도 높은 훈련을 소화했습니다. 해군 인천해역방어사령부가 지난 9일부터 나흘 동안 인천항에 기항한 네덜란드 해군 6,000톤급 호위함 더 라위터르함과 친선 교류 활동을 했습니다. 인방사 27 전투전대가 호스트십 임무를 맡아 양국 해군 간 우호와 협력을 다졌습니다. 국군 한평병원과 공군 1전투비행단이 12일 합동 의무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동원훈련과 연계한 이번 훈련에는 항공의무대대와 화생방 지원대 장병 그리고 동원 예비군이 참가해 전시 임무 수행 능력을 끌어올렸습니다.
기상정보입니다. 전국적으로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말부터 다음 주까지 고기압의 영향을 받는 가운데 높은 기온으로 오후에는 소나기가 내리는 곳도 있겠는데요.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예보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17도, 사천은 13도로 예상되며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31도, 대구는 33도로 예상됩니다. 주간 기상 전망입니다. 주말부터 다음 주 수요일까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대기 불안정으로 오후에는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일요일에는 안개가, 낮 동안에는 구름이 많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이상 공군 기상단 제공 기상정보였습니다. 이것으로 KFN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